자, 안녕하세요. 예. 치마세요. 예.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공부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싹 주는데? 예. 많이 하셔야지, 그죠? 예. 세법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좀 애매하죠? 애매하긴요. 해야지. 무슨 얘기야. 예. 그죠?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조금 넓어요, 오늘은요. 자, 먼저 지난주에 뭘 했었냐면은 우리 이제 특례세율, 이제 취득세 특례세율. 취득세 세율은 세 가지가 있죠. 표준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었는데 옛날에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자, 즉 몇 프로 과세한다? 2%로 과세한다. 2%를 다른 말로 1천분의 20.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에서 만약에 중과 기준 세율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2%짜리를 말하는구나. 자, 요거 암기 코드 보였죠? 임시, 무지개, 과자 등이었습니다. 자, 임이라고 하는 거는 임시건축물. 원래 존속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1년이 넘었네. 야, 그게 무슨 임시냐? 임시 아니니까 과세해야 돼. 그렇다고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이전 등기한단 말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취득세 2%만 과세하겠다. 자, 시라고 하는 거는 각종 시설물. 자, 무덤이에요. 자, 지 뭡니까? 지. 토지의 가액 증가, 지목 변경.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함에 따라서 가액이 증가했네.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개, 건축물의 개수입니다. 근데 개수 과정에서 만약에 면적이 증가했어요. 그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뭘로 과세합니까? 원시 취득으로 과세합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고, 과라고 하는 건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취득한 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요. 근데 마치 부동산 취득한 것처럼 과세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과자,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이죠. 예, 자동차, 임시 무지개 과자 등이라고 하는 건 등록명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취득 시기 도래하는 것들, 등기 후 취득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이때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건 그랜드 취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합쳐진 거. 여기에서 2%를 빼면 옛날 등록세 그 세율만큼만 남을 거 아니냐 요거고. 자, 요거는 코드가 뭐였죠?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입니다. 환이라고 하는 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요거 좀 잘 보셔야 겠어요. 환매기간 내, 환매기간 경과 후. 환매기간 내입니다. 요거 6개월 후, 6개월 안에 다시 사주기로 했으면 6개월 내에 사주는 거지, 6개월이라고 해놓고선 2년 있다 샀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에서 1가구 1주택과 일정한 농지입니다. 요 두 가지 환상적으로 합치고 법인의 합병, 자르고 공유물의 분할, 이혼 시에 재산 분할. 자, 그런데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나는 이만큼 갖고 오고 동생은 요만큼만 가져왔어요. 본인 집은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으로? 승계 취득.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건 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승계 취득. 옮기고 건축물의 이전. 근데 이전 과정에서 가액이 증가했네. 이런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특례 원투.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오면 대박입니다. 근데 쉽죠, 요거는? 네, 쉽다 그래요. 빨리 쉬워요. 예. 자, 1번. 자, 요거 안 쉬울걸요? 자, 0개다. 1개다. 예, 2개다. 오, 3개. 오, 3개. 그다음 몇 개죠? 4개. 4개? 오, 5개. 4개? 자, 볼게요. 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 뭐니까 이거? 특례원. 발음이 안 돼. 특례원 2%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임시, 무지개, 과자. 오케이,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무지개, 개,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맞죠? 자, 그런데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이잖아. 이거 원시. 이거 아니에요. 예. 얘는 원시입니다, 원시.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뭘로 과세한다? 원시 취득으로 과세. 이거 아니에요. 존속기간 1년이 임시 무지개 과자네. 근데 이거 못 봤죠? 1년 이하 비과세라고. 얘는 비과세.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니 1년 이하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단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두 가지 언뜻 보면은 슥 지나가면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입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등등등. 얘는 특례 원투. 얘는 투짜리고,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인데 등기 분성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투. 만약에 본인 지분을 초과하면 뭐죠? 승계. 오죠. 지금 답은 뭐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라고 하신 분들은 함정에 하나도 안 걸린겨. 그 한 개를 1번이라고 생각한 거 맞죠? 딴 거 아니고, 그죠? 네, 그럼 됐어요. 그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언뜻 보면 되게 쉬운가 보다. 근데 요소를 놓치게 되면 좀 그래요. 자, 꼼꼼하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였습니다. 자, 옛날에는 암기 코드가 사실은 별골 5선 주였어요.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바, 고급 주택을 취득하면 표준 세율로만 과세하지 않고 이만큼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해요. 야, 표준 세율 말고 중과를 때릴 건데, 자, 너 이거 봐. 2배 더 중과할까, 4배 더 중과할까 이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특히 회원권 중과세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 아니고 취득세 내는데 중과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고 여기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는 거고, 고급 오락장 룸사롱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물론 얘가 이제 사치성 재산이지만 요것도 같이 중과하겠다. 근데 땅이 있다시만 하다 몇 배까지? 10배까지. 나는 학원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룸사롱을 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 취득한 다음에 용도 변경 공사를 했다. 중과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주택이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고급주택도 마찬가지, 부속토지는 10배까지.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취득을 했습니다. 다가구. 다가구는 원래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원래는 단독주택이지만 요거 이제 그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을 할 때만 공동주택으로 봐서, 자,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2번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OX. 이거 X라고 XX. 그렇죠? 공동주택. 공동주택 기준 적용하고 전체 1주택이 아니라 자, 1구로 1주택. 각각 구획된 1구를 1주택으로 봐서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막 숨이 차네 계속 이러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됐어요? 어제 밤에 진짜 간만에 너무하다 싶어서 몸무게를 재봤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럼 그렇죠. 그죠? 몇 킬로가 뭐예요, 이모님? 100kg? 예, 100kg까지는 아니고 93. 이것도 엄청나요. 93kg가 명중한 거야. 이게. 아주 건장하죠. 지워야겠다. 숭하다. 숭해. 자, 볼게요. 다음에. 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빼긴 뭘 뺍니까? 그죠? 예. 자, 요거는 이제 1번하고, 자, 요거하고 잘 보시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둘이상 세율이 적용되면 낮은 세율, 높은 세율. 하여튼 우리 거기 그 교재에 나온 것 중에 취득세든 나머지는 간에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무조건 높은 걸로 갑니다. 2개. 자, 그리고 5년간 사후 관리한다고 했죠. 어떤 건물을 요렇게 사서 이제 옛날에는 1억이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고급 오락장이 됐다. 추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고급 오락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세금을 계산하면 1,200만 원. 옛날에 내가 400을 내놨다. 자, 이러면 800만 원만큼을 추징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가산세 문제 있었다. 빼준다 안 빼준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가산세 포함이냐 제외냐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좀 그렇다. 그죠? OX. X입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비과세 했어요. 비과세. 자,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취득을 합니다. 근데 이 국가에는 외국 정부로 포함했죠. 근데 우리한테 과세하는 외국 정부네. 그럼 우리도 과세한다. 여기 키워드. 우리한테 과세하니? 그럼 우리도 과세하겠다. 기부 체납을 목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아니 좀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할 거잖아. 굳이 매기지 맙시다. 근데 반대급부로 얘가 뭔가를 받았네. 이런 경우에는 부과한다. 자, 다음에 신탁에 의한 취득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S신탁에게 맡기는 거 당연히 비과세. 끝난 다음에 돌려주는 거 비과세. 야,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K신탁 요거 비과세. 하지만 위탁과 수탁과의 관계라 하더라도 누가 취득하는 거?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못 믿어. 주택조합은 과세합니다. 이거. 법률에 의한 환매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매는 특례 투였지만 이게 이제 법률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증발재산관련법은 뭐죠? 징발법. 3번에 임시건축물. 자, 원래는 얼마 이하?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요거 비과세 하는데, 자, 이게 1년 넘어갔네?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겠죠. 근데 우리 1년 이하라 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사치성 재산. 그래서 뭐 저기 경포대해수욕장 앞에 4개월만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건물 이런 것들은 과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개수예요. 단독주택 아닙니다. 공동주택. 개수지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시가 표준액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 이렇게 6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요건 좀 잘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납세 절차였습니다. 요거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어디다가 신고해요? 주소지에 신고해요? 물건 소재지에 신고해요?
물건 소재지, 항상 부동산 소재지. 근데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가 될 텐데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하고 서울시 은평구하고 얘네 두 필지를 사면서 그냥 통합해서 10억입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각자 어떻게 신고해요? 무슨 비율대로? 시가표 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한은 잘 보셔야 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증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상속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근데 얘는 이날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일반이었다가 중과됐습니다. 아까처럼 비과세였다가 과세가 됐어요.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60일. 근데 요 날보다 먼저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한다. 그런 건 등기 접수일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그죠? 오케이. 만약에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산세까지 더해서 자, 뭐를 합니까? 네, 보통징수하죠. 보통징수. 신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자, 그러면 보통징수예요. 근데 가산세 더하죠. 취득세에 맞는 독특한 가산세 두 가지 잘 보시라고 했어요. 법인은 장부를 잘 만들어야 돼. 몇 프로? 10%. 야, 신고 안 한 것까지는 좋다. 왜 매각을 하고 난리니? 자, 이런 경우에는 80%. 자, 그런데 신고 안 하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안 80%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간주 취득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는 골프 회원권 같은 건 또 중과산세를 적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높아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중가산세하고 중과하고 다르죠. 중과한다 하고 중가산세하고 달라요. 중과산세는 말 그대로 가산세입니다. 몇 프로짜리? 80%. 네가 원래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매각을 해버리면은 원래 세금에다가 이만큼을 엎어쓰겠다는 게 중과산세. 중과라고 하는 거는 표준 세율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여기에 2%에 2배나 4배를 엎어쓰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됐어요? 안 됐지만 넘어갑시다. 일단 그죠? 자, 그다음에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한 다음에 수정 신고할 때는 가산세를 배제하겠다. 이거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왜 전에 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토지 하나를 자 토지를 이제 증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상속은 조금 좋게 보니까 뭐였어요? 시가 표준에 증여 안 좋게 보니까 시가 인정액. 자, 시가 인정액 오케이. 내가 증여받았는데 주변의 매매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요게 1억에 팔린 게 있었고 2억에 팔린 게 있었고 2.1억 원에 팔린 게 있네. 자,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뭘로 신고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억이라고 신고하죠. 1억이라고. 오케이. 신고 끝났어요.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할 것 같다. 이거 아니라 요걸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풍문을 이렇게 흘러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경정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 신고했다. 자, 이런 경우엔 가산세 있다, 없다. 요 경우에만 없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있지 않아요? 있죠. 자, 무슨 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근데 이게 1개월 내 하게 되면 90%, 3개월 내 하는 경우는 75% 감면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없다고. 요 경우만. 이것도 지난주에 질문 3번 들어왔어요. 언제는 가산세 감면해 준다고 해놓고서 이건 뭡니까?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통보. 자, 통보 삼총사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가 있습니다. 납세무자에게 즉시. 세법에서 즉시가 나오는 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원주에 있는 땅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매각일로부터 30일. 자, 또 등기 등록 관서회장은 세금이 덜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언제든지 이 세 가지는 짬뽕돼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이건 좀 잘 봐주십시오. 자, 면세점 취득가액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인접된 부동산 취득했다. 몇 년 동안 통산하겠다. 1년 동안 통산해서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200에서 기납부 세액을 뺍니다. 자, 근데 가산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가산세 제외한다. 그렇죠. 그거 잘 보시고 이따 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무상 취득, 상속 제외하니까 증여죠. 증여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얘도 증여입니다. 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옵니까? X입니까? 자, 오다 X다. 오다. 예, X다. X죠. 이게. 야, 이거 하고 돼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취득일이 속한 달에 말로부터 3개월이에요. 예, 그렇죠. 예. 치사하다 진짜. 그죠? 근데 어떻게 해, 치사한 걸로. 예. 말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사실 이런 말장난 같은 거 중개사법에서 많이 나오고 세법은 잘 원래 안 나오는데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어렵게 나올까봐 좀 겁나시죠? 네, 그렇죠. 이왕짓을 하는데 그렇죠. 아이고.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예,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합격자가 몇 명이었어요? 15,000명. 34회 때. 33회 때 몇 명이었게요? 27,000명. 대박. 32회 때 몇 명이었게요? 26,000명. 대충 요 정도 언저리에서 31회때가 조금 어려워서 그때 16,000명. 근데 되게 요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이때가 참 좋았네. 32회, 33회 때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마도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엔 10,000명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겠죠.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65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면 55점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목표할 땐 80점 정도를.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40문제 중에는 최소한 그래도 3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게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더라도 조금 한 70이나 요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거지. 65점이니까 이거 제끼고 저거 제끼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제? 8개월. 2월 달은 뺄까? 어차피 설날 있고 하니까. 3, 4, 5, 6, 7, 8, 9. 마지막 10월 달은 또 빼야지. 7개월 여러분. 7개월. 7달만 참으시면 돼요. 7달만. 예. 7달만 가만히 있으면 붙는 건 아니죠. 7달 동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진짜 그렇다. 막달은 빼야 되고 2월달 설날 있으니까 빼고 나면 이제 진짜 7달밖에 안 남았어. 3, 4, 5, 6, 7, 8, 9. 딱 7달이에요. 해보자고요? 왜 갑자기 훅 들어와요? 네, 그래요. 자, 6번. 납세무자가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계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X라고. 그렇죠. 자, 뭐기 때문에. 예, 원래는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80% 중과산세 맞지만 간주 취득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 같은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아니 농지에서 대지를 바꾸는 거 신고 안 해도 내 이름은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그냥 무신고가산세 20%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80%씩 매기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7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등 작성 등을 제대로 안 했다. 자,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오케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할 세액에 가산을 하겠습니다. 가산세. 자, 8번.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잘했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시가인정액을 만약에 수정신고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90%를 감면을 하겠다. 자, OX. 이게 X라고 여러분. 자,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고요. 가산세 없다고. 가산세. 네, 가산세 없다고. 예. 가산세 없다고. 이것도 틀린 분은 또 50 아니면 이게 아니라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없다고요. 그거. 이거 혹시 맞으신 분? 알고 맞으신 거죠? 그럼 됐어요. 그죠? 오케이. 자, 9번. 등기등록 관서회장은 등기등록 후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든지 덜 들어왔다. 자, 이러면 언제까지 납세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까? 네,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헷갈려요. 30일인지 다음 달 10일인지 즉시인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자, 10번. 국가 등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을 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요건 30일. 옛날에 오답으로 60일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틀려요. 자,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관할 장에게 신고하여야 됩니다. 통보하거나.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